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이상진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성되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각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었던 유학, 그 유학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유학자나 유교 관련된 대표님들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그러한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밀성박씨 충원공파의 대종회의 박각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회장님,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각준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1부에서는 우리 회장님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우리 밀성박씨 충원공파와 그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각준 회장님께서는 일찍이 기업체에서 직장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화성문화원 이사, 팔탄초등학교 동문회장 등의 활동을 하셨고 고향에 내려오셔서는 선산을 관리하시는 등 문중의 출입을 하시며 남양향교의 장의, 성균관 인성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시는 등 유림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밀성박씨의 충원공파 대종회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문중의 일을 하시게 된 그러한 계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그 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께서 손수 그 솔선수범하셔서 유교의 그 관습에 젖으셔서 저도 그냥 그 유교의 관습에 젖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같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는 그 직장 생활에서 가정의 그 가정의 저기로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퇴직하고 전원 생활 부모님 살던 고향으로 제가 한 40년 만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윗 어른께서 종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친에서 좀 일 좀 해달라는 그 전 회장님의 권고도 있고 해서 사실은 문중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또 거기서 이렇게 유학에 젖어들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그동안 근무를 해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그 유학, 유교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글쎄요, 저는 원래 전공을 법학을 했는데 한자는 어렸을 때 우리 그 초대 1945년도에 그 해방 후에 초대 위원장하신 분이 우리 집안의 어르신의 그 한자를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실제로 그 유교에 대한 접근성이 남보다는 좀 쉽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걸로 해서 제가 그 유교에 좀 그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특히 이 조선 중기에 동국 18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혹시 있으셨나요? 글쎄 누구나 자기 인생을 끌어주는 멘토가 항상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부모님을 제일 멘토로 삼고 부모님의 근면성실한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자랐고 그래서 거기에 기본 바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방 18호는 그 명륜당에 가보면 우리 동방 18연의 그 유패가 모셔져 있는데 다 그분들은 이게 성리학에 대한 깊은 그 학문과 깊은 그 철학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 자체를 좀 깊이 좀 공부를 해보면 막연하나마 성리학이 뭔지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설총, 최치원, 안향, 뭐 정몽주 고려시대 때 그 유명한 시대 그분들의 삶의 그 궤적을 좀 보면서 성리학이 어떤 학문이라는 걸 대략적으로나마 좀 저한테 와닿지 않나. 그래서 18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후로 뭐 김경필 그다음에 저기 뭐 정여창 뭐 이현적 뭐 그다음에 뭐 이 태계 이황 이희 그다음에 성혼 뭐 조혼 뭐 그다음에 뭐 송시열 송중길 박석채 뭐 그 기라상 같은 500년 역사의 큰 정신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삶의 궤적을 좀 보니까 저한테는 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같아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좀 한번 주마간상지로 좀 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일찍이 화성 문중에서 많은 활동이 있으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해오셨고, 그리고 화성 문중에서는 입향 500주년 기념집도 만들으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 그거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저는 그 조상의 참 음덕을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 화성 문중은 그 충홍파의 5째 그 분의 파조를 모시고 계신데 우리 화성 문중에서 일찍이 그 1960년대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수 있게끔 그 기숙사를 마련해서 제가 기숙사 1기생입니다. 그래서 그 종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라서 언젠가는 그 저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종사일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제가 이제 71학번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골에서 그 서울에서 유학 가는 사람들은 각 면에 한두 명 정도인데 저도 그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막상 내려와 보니까 의외로 제가 할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시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적인 측면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뭐 주민참여위원도 활동하고 또 문화원에 가서 그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중일도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향교도 다녀보고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까지 그 배웠던 그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많이 전수하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예. 우리 입향 500주년 기념집에 대해서도 조금 예. 부연 설명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우리 조사님께서 그 1519년 중종 때 중종 19년도에 우리 파조이신 그 후 할아버지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쭉 그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500년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가보나 그 이런 그 족보는 있지만 실제로 그 500년의 발자취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500년 기념식을 제가 주관하에 중친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화성 문제 500년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한 3년 정도 좀 모아서 지금 거의 지금 90% 정도는 지금 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를 보완하면 아마 금년도 다음 달이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조에 대해 훌륭한 업적을 자료를 여러 가지로 구두로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구해서 한 500년사를 좀 왜 우리가 여기 고향에 낙향해 갖고 그동안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입증하는 데까지 최대로 입증을 해서 지금 거기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약한 저 부분이 그 우리 조상의 선비님들이 안빈낙도라는 거를 늘 해서 저는 그 불만이 많습니다. 어쩌면 시대에 참여하지 않고 너무 그냥 안빈낙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거를 참여해서 우리 화성분 중에 준자돌림들이 요새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판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뭐 정계나 경찰관이나 박사 학위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서 사실은 지금 우리 화성분 중에 준자돌림이 저도 이제 각자 준자인데 준자의 전성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게 조상님들의 50년 전에 기숙사를 마련한 자체가 큰 꽃을 피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육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문중 활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또한 맡고 계신 직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또 개인적으로는 서예를 하고 계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서예 장점이 있다면 뭐를 꼽으실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서예한 지는 횟수는 10년이지만 실제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뭐든지 뭐 한 가지는 학습이라는 거 익기 습자는 뭐 날개를 수만 번 해야 날듯이 어떤 선비는 벼루를 뭐 10개를 먹을 갈아서 10개를 뚫어야 된다는 식인데 아직은 횟수는 10년 되지만 실제로 피를 잡은 거는 열심히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예서, 해서 이제 행서 쪽에 좀 쓰고 있는데 직책은 지금 서해협회 화성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작가분들이 사실은 맡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드셨다고 자꾸만 저한테 이름에서 지금 화성 지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부끄러운 따름입니다. 근데 서예를 하게 되니까 옛날 선비들은 기본적으로 서예, 시서 이거 다 기본적인 육서는 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선비 신용을 좀 내보려고 그래서 이제 서예를 붓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여러 번 나오는데 매일 입선만 합니다. 지금 특선을 뭐 한 번 정도는 해봤는데 그렇게 잘 안 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은 서예할 때는 잡념이 없어집니다. 정신 수양으로서는 아주 제가 성격이 좀 좀 급한 편인데 그나마 붓을 잡고 있을 때는 정에 가깝게 좀 접근하려고 그런 생각, 붓을 잡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유교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사서삼경 중에서 유교 경전 사서삼경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경전이나 아니면 책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책의 내용까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서삼경을 다 완전히 마스터한 건 아니고요. 늘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박신원 씨라고 초대
면장을 하신 분이 그 집성소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박씨들이 그 지역에서 무슨 장은 다 맡고길 시대예요. 그 당시에. 근데 해방되고 초대 그 면장하신 박신원 씨가 이제 한문에 좀 깊이가 있어서 우리 몇몇이서 이제 한 천자문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천자문이 처음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천자문을 좀 배우다가 이제 사자성어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한자를 놓치게 되고 했다가 1학년 때 그 사서안경 뭐 옛날에 그 문고판에서 얇다는 그걸로 교양과목이 있는데 그때도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지 실제로는 제가 그 퇴직하고 조금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사실은 그 조금 사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냥 논어에 뭐 이 학위편부터 뭐 20장이 쭉 있는데 그 나름대로 챕터의 나름대로 그 특징적인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1장에 보면 학위십조 불려열호라 그 공자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배우고 익히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나이 이제 70 종심의 나이가 들어서 인제서 그 학위편에 그 얘기가 지금도 많이 그 핵심 사상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그 큰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뭐 이인편이니 뭐 공야편이니 갑자기 생각이 나. 하여튼 여러 문구에서 보면 팩트마다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도 또 학위편에 보면은 이제 척 물다한 게 그 모르는 걸 용감 있게 그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잘 안 바꾸잖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 늙을수록 이 고지식할 고자가 아주 팩트가 돼가지고 그걸 깨부수려고 나름대로는 늘 그냥 책을 가까이 두려고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회장님께서의 그 학구열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향교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향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이 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항상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글쎄 모든 게 경기나 모든 게 사이클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의 물질 문명의 자본주의에 시다 보니까 그 물결이 너무 지금 사실 굉장히 크게 물결이 치고 오니까 뭐랄까 우리 성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묻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은 우리 인간 중심이 되지 자연 중심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성리학의 특히 이제 공자의 그 사상을 보면은 우리 정신 분야에서는 행동 지침이라는 게 그 깊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함은 있지만 정신적인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빈곤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 부패상이라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물질 만능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많이 좀 뭐랄까 휩쓸리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나마 유지하고 끌고 가는 거는 각 종친의 종친을 중심으로 또 향교를 중심으로 아직도 그 정신문화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래도 지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거대한 뭐랄까 빙하의 밑바닥에 큰 거 있듯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아직도 유교의 성리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은 우리가 유교에 있고 머리는
지금 서양 문명에 차여 있는데 그래도 먼저 몸에 밴 그 익힘이 아직도 우리는 성리학의 기본 바탕에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서구 문명에 그런 거 있지만 아직도 반 이상은 우리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도 지금은 거대한 물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있는 거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그 성리학의 기본 그 유교가 다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많은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리의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그걸 우리가 자각해서 열심히 인재를 발굴해서 그 우리 성리학의 뿌리를 좀 깊이 더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짧은 그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만 그냥 그렇게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진짜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 그 유학의 DNA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상당히 그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우리 문중 활동도 하고 계시고 향교 활동도 그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양립해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우선은 우리가 선수본 수본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자식, 손자한테 계속 그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 교육을 시켜서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우리 손자한테 지금 손자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인데 제가 손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자서학을 20번을 써오면 20번을 써오면 제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써온다고 그래서 과연 이놈이 지금 써올까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아마 그 며느리한테 엄마한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모양이니까 실제로 한 2달이 지났더니까 할아버지 그 저기 뭐야 나 20번 써왔어. 그러니까 노트를 그 주면서 할아버지 100만 원 줘 100만 원.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실제로 두꺼운 노트에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내용을 알고 있냐 했더니 몰라. 근데 그냥 써오라서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열심히 써왔어.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할아버지의 그 유교 철학을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만 원을 제가 10,000원짜리로 해서 이만큼 두껍게 해서 줬더니 너무 큰 돈이라 지는 그걸 못 쓰고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그 엄마 저기 뭐야 며느리가 저한테 다시 그걸 아버님 저 잘 써서 하면서 60만 원에 돌려주고 40만 원 아마 내가 알기로 뭐 깽일 사줬나 뭐 컴퓨터를 사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총도문회 회장할 때 제가 3년 동안 그 아이들 그 사자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뭐 모든 북이니 댄스니 무슨 처음 다 그 뭐랄까 현대에 유행하는 뭐 춤 이런 것만 있어서 내가 교장님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인재를 좀 키우기 위해서는 한자가 필요하다. 충분히 선생님한테 그 설명할 때 교장 선생님에게도 그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람되게 그 후로 언젠가 버스에서 그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하고 인사를 해서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때가 저 한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 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은 이게 한자를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 한자를
하니까 두려움을 없앴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듣더라고요. 들어서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낀 거 있습니다. 그걸 저도 이제 손자들 통해서 계속 아들은 지금 전자공학을 해가지고 한자에 영어는 잘하지만 한문은 좀 약해서 내가 늘 질타하고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후대로 해서 계속 우리가 설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큰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유교적 가치관이나 또는 인생 철학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논에 나오는 우리가 15세 학문에 들 지학, 그다음에 이리, 불옥, 지천명, 그다음에 이순, 그다음에 종심 이렇게 사는데 제가 거기에 인생을 대입을 해보니까 약간은 뭐 그쪽에 근접하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제가 10대 때에 서울로 유학을 온 것도 뭐 지학의 뜻이 있다고 하면 뜻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립은 20살 때부터 뭐 또 불혹의 나이 아니면 지청만까지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명예퇴직하고 나서 또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공자님이 그 7단계로 얘기했던 그 모습에 조금 제가 억지를 갖다 붙이자면 거기에 좀 근접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예를 들면 공자님도 25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습득하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이 먹더라도 나이 핑계대고 공부 안 하고 책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듯이 요새는 AI 시대에 잽해야 될 시대인데도 아직도 우리는 아날로그를 하면서도 현대 문명에 적응하려면 끊임없이 희중 사상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평생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이 밀성박씨 충원공파 대중회 박각준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2부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